내게 많은 연극을 하지 말아 주렴. 아버지는 굉장히 화가 나셔서 녹이 등등해 가지고 아마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자, 나와 함께 내 방으로 가자. 혹시 편지라도 있다면 이리 다오. 감추어 줄 테니까. 이 꽃다발이에요. 편지는 꽃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어머니와 딸이 막 침대에 눕자마자 깡피레알리 영주가 부인의 침실로 돌아왔다. 그는 성당에 가서 닥치는 대로 마구 뒤엎어 놓고 오는 길이었다. 엘레나는 섬뜩했다. 아버지가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각오를 단단히 한 것처럼 침착하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 틀렸구나 하고 엘레나는 생각했다. 영주는 딸의 방으로 가려고 부인의 침대 옆을 지나면서 분노에 마구 떨리는 몸을 애써 태연한 척 하고 말했다. 자식을 갖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게 딸 자식이라면 오히려 심한 슬픔만 받게 되는군. 한심한 이야기요. 이게 정말 무슨 꼴이람. 딸 자식의 얕은 소견 때문에 60년 동안 손가락질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내의 명예가 형편없게 되겠으니 하고 말하면서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젠 끝장이에요. 지금까지 받은 편지가 모두 창가의 십자가상 받침대 밑에 숨겨져 있어요. 하고 엘레나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벼랑간 어머니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남편의 뒤를 쫓아 들어가자 남편의 부하를 돋구려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마구 내까려 댔다. 계획대로 들어맞았다. 노인은 미친 듯이 화가 나서 딸의 방 안의 것을 모조리 두들겨 부수었다. 그 틈에 어머니는 눈치채이지 않게 편지를 뽑아낼 수가 있었다. 1시간 후에 깡피레알리 영주가 부인의 옆방인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온 집안이 조용해지자 어머니는 엘레나에게 말했다. 자, 편지는 여기 있다. 나는 그런 편지 읽고 싶지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날 뻔했구나. 나 같으면 그런 건 태워버리겠다. 자, 그만 가 자거라. 키스해 주렴. 엘레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미 줄리오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편지를 태워버리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없애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몇 번씩이나 정성 들여 읽다가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충고를 따를 결심을 했을 때에는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이튿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엘레나는 어머니와 교구의 성당에 갔다. 다행히 아버지는 따라오지 않았다. 성당에 들어가자 맨 처음 본 사람은 줄리오 브란치 포르테였다. 언뜻 보아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엘레나는 한없는 기쁨을 느꼈다.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다. 엘레나는 성당의 포석 위에라도 떨어져 있음직한 흙물로 더럽혀진 헌 종이 조각에다 쓴 짤막한 편지를
대여섯 장 미리 준비해 두었었다. 이 쪽지에는 모두 똑같은 내용의 주의가 적혀 있었다. 이름 외에는 모두 탈로 났음. 한 길의 모습을 나타내지 말 것. 성당에는 이따금 올 생각임. 엘레나는 이 종이 쪽지 하나를 떨어뜨리고 눈짓으로 줄리오에게 이것을 알렸다. 줄리오는 그것을 줍자 모습을 감추었다. 1시간 후에 엘레나가 집으로 돌아와 본즉 저택 큰 계단 위에 자기가 아침에 갖고 갔던 것과 똑같은 종이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것을 주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부득이 로마로 가지만 사흘 뒤에는 돌아오겠소. 장날 낮 10시경에 노래를 부르리다. 농부들이 떠들썩한 시간에. 이 로마행은 엘레나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오빠의 총이 무서운 것일까 하고 생각하니 엘레나는 서글퍼졌다. 사랑은 상대의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 일부러 애인 곁을 떠난다는 것만은 문제가 다르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다. 감미로운 생각에 몸을 맡기거나 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지 그 이유를 이것저것 생각하는 대신에 의심이 용서 없이 몸을 괴롭히는 날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사랑이 식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브란치 포르테의 사흘에 걸친 줄타 동안에 엘레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 슬픔이 갑자기 미칠 듯한 기쁨으로 변했다. 사흘째 되는 날 한낮에 아버지의 저택 앞 한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줄리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줄리오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더욱이 그것은 호화스럽다고 해도 좋을 만한 옷이었다. 그 걸음걸이의 고상함이며 쾌활하고 늠름해 보이는 얼굴, 이런 것이 이날만큼 훌륭해 보인 적은 없었다. 한편 이날만큼 줄리오의 가난한 생활이 알바노에서 문제가 된 일도 없었다. 인정사정 없이 가난뱅이라고 욕지거리를 퍼부은 것은 남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패들이었다. 여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처녀들은 줄리오의 미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줄리오는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녔다. 가난하기 때문에 몇 달이나 그늘에서 숨은 생활을 해야 했던 사나이의 울분을 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랑하는 사나이답게 줄리오는 새로 장만한 긴 옷 안에다 충분히 무장을 하고 있었다. 단검과 비수 외에 짝고를 입고 있었다. 짝고라는 것은 쇠사슬로 엮은 일종의 방탄복이라 할 수 있는 긴 옷인데 입고 다니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으나 그것으로 당시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던 귀찮은 질병에서 헤어날 수 있었다. 귀찮은 병이란 자기를 노리고 있는 사나이에게 길모퉁이 같은 데서라도 살해되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를 말한다. 이날 줄리오는 엘레나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게다가 쓸쓸한 집에서 혼자 있기도 싫었다. 거기에는 까닭이 있었다.
예전에 아버지의 부하에 라누초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여기저기 콘도체리 휘하의 부대를 전전하던 끝에 마르코 스카라의 도당이 된 옛 무사인데 대장인 아버지가 부상을 입고 부득이 은퇴하게 되자 자기도 대장과 행동을 함께 했다. 대장인 브란치 포르테는 로마에서는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로마로 가면 그가 손수 죽인 사람들의 자식들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일이었다. 다름 아닌 알바노에서조차도 관헌의 뜻을 받아들인 생활을 끄림칙하게 생각했다. 시내에 집을 사거나 빌리거나 하는 것보다도 찾아오는 사람의 모습을 멀리에서도 알 수 있을 만한 장소에 집을 짓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알바의 폐허에 적당한 장소가 마련되었다. 숲은 그 옛 친구이고 보호자인 파브리초 콜로나의 공의 세력 범위에 있으니까 무례한 자가 찾아오더라도 들키지 않고 숲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 대장인 브란치 포르테는 아들의 장래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만신창이가 되어 50살도 채 못 되어 은퇴했을 때 그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집이 세워지자 다행히 도시며 마을의 약탈에서 축제해 놓은 것을 해마다 10분의 1씩 소비하기로 했다. 그가 아들을 위하여 30스쿠리의 연수입을 올리는 포도밭을 산 것은 알바노의 어떤 장사치가 불쾌한 야유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갚음을 할 작정에서였다. 어느 날 시의 이해와 명예에 관하여 한참 열변을 토하며 논하고 있을 때 따는 브란치 포르테만한 부자라면 알바노의 장로들에게 충고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그 사나이가 말했던 것이다. 거기서 브란치 포르테는 그 포도밭을 사고서는 그 밖에도 얼마든지 사겠다고 장담했다. 그 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 야유를 한 자를 만나자 권총으로 단번에 쏘아 죽여버렸다. 8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보내고 나서 대장은 죽었다. 거의 망녀였던 라누초는 줄리오를 귀여워했으나 한가한 생활에 실증이 나서 다시 콜로나공의 휘하 부대로 돌아갔다. 라누초는 가끔 그의 아들 줄리오를 만나러 왔다. 그는 줄리오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콜로나공이 페트렐라 성에서 공격을 받아 악전고투하게 된 전날 라누초는 줄리오를 데려다가 출전케 했다. 매우 용감한 줄리오의 활동상을 보고 라누초가 말했다. 도대체 알바노의 변두리 같은 데서 살면서 남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가난한 생활을 할 것은 없잖아. 그건 어리석은 고집이야. 그것보다는 오늘 정도의 솜씨를 보이면 아버지의 이름도 있었으니까 우리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산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한 재산 만들 수도 있지. 줄리오는 이 말을 듣고 괴로워했다. 그는 사제에게 라틴어의 초보를 배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라틴어 외에는 언제나 사제의 말을 모두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교양이 없었다. 대신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받고 쓸쓸한 집에서 혼자 살아오는 사이에 일종의 사료 분별을 할 수 있었고 그 독창적인 견해는 학문이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족한 것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